예, 최근 중국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시장에 지난주부터 영향을 크게 주는 현재 구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긴축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요. 지난주에 인민은행에서 이제 영레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영레포 가지고 시중에 돈을 풀고 줄이고 이걸 조절을 하는데 유동성 회수가 한 번 감지가 되면서 그때 우리 시장도 같이 밀렸거든요. 네. 현재 파악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춘절 전에 돈을 푸는데 인민은행이 하는 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그래서 유동성 공급과 흡수를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이제 시장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는 12월 이후부터 좀 완화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예. 당연히 춘절 후나 돼야 이제 뭔가 유동성 흡수 조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조기에 흡수를 하면서 금리가 좀 발작형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콜 금리가 이제 3%를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중국발 긴축 우려가 좀 확산이 됐고 중국 증시도 사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좋아진 중국이 긴축에 나서면 시장에서도 좀 계속 바로미터로 좀 보는 부분이 긴장감을 좀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구정이고 중국은 이제 춘절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런 조치를 이때 했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가 11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1월 달에 중국의 채권들이 좀 디폴트가 많이 난다고 이제 뉴스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11월, 12월에 채권 시장이 발행이 많이 급냉을 하고 위기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2월부터 다시 좀 완화적인 행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콜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란 금리는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코로나 때 직후에 완화적으로 했을 때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자산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1%는 과하다. 즉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에 일부 정상화를 이제 시도를 한 거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행보 자체는 3월까지는 회사채 만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긴축을 할 수는 없지만 정상화를 일부 이제 시작을 하고.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해서 1차 경고 정도를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강하게 유동성 다 회수하진 않고 급하게 긴축에 나가진 않을 거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인은 줬다. 조금씩은 네, 정상화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쪽에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기조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민은행의 시그널을 포착하거나 할 수 있는 변수나 주요 이벤트 일정들 있을까요? 일단은 춘절 직후에 이제 인민은행 공개시장 조작 중에서 MLF라고 해서 6개월, 1년짜리 이렇게 조금 중량급 이제 채권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 때 만약에 이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쇼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2월 17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3월 달에 회사채 만기가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완화적으로 행보를 이제 취할 수도 있고요. 3월 5일에 이제 아시는 전인대가 있고, 근데 보통 전인대에서는 통화긴축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벤트는 4월 15일 날 중국 GDP가 이제 1분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베이스 효과 때문에 높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틀 후에 한 4월 17일쯤에 중앙 정치국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징크스가 뭐냐면 매년 이 4월에 있는 이 회의에서 통화 정책이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 17일에 있는 이 수뇌부 회의도 이제 중립으로 본격적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이런 마디마다 이런 저희 이벤트를 좀 시장에서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3월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 3월에 주요 변수가 많이 모여 있고요. 이제 2월 17일 제일 가까운 거는 이제 만기일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은 인민은행 쪽에서 유동성을 막 풀던 거를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때요, 보니까? 네, 경기는 제조업이나 수출, 생산 위주로 이제 회복을 했고 내수는 이제 앞으로 좀 더 회복해야 될 룸이 남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아주 과도한 긴축은 안 하겠지만 2분기 정도부터는 정상화 시도는 할 걸로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세계 공정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출고 가격을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데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아마 다음 달부터 플러스 전환이 돼서
아마 2분기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기업 이익과 결부가 되지만 어느 정도 그 PPI 상승세에 따라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좀 정상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경기는 아마 뭐 글로벌리 가장 좋은 상태고 한국도 지금 그게 연동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2분기까지는 이 생산자 물가나 제조업 PMI의 재반등을 좀 보면서 정상화 시도를 한다. 결국엔 저희는 좀 자신감을 따라가자는 좀 전략으로 사실 제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볼 게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그러면 중국 시장의 전망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최근 국내 증시의 영향력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망과 함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상반기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는 정점을 당연히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이 3월까지 진행이 되게 되니까 실적 장세 전환을 하면서 아마 춘절 직전까지는 다음 주까지겠네요. 결국에는 변동성이 좀 계속 확대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블루칩 버블이라 할 정도로 1등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3월까지 진행이 된다. 하지만 지수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2분기까지는 점진적인 이제 정상화 과정 속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단은 되게 단단한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여전히 전망을 좀 드리고는 있고요. 다만 2월달 변동성 구간에 이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좀 이렇게 더 비중을 확대하느냐의 좀 싸움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2분기까지 아직은 추가적으로 고점을 기록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편안한 장세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셨으니까 투자 전략 측면에서 조금 더 업종별로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실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조업 베이스의 후방 산업들, 예를 들면 화학이나 비철이나 혹은 중국의 이제 이 후방과 전방 사이에 산업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기계라든지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시클리컬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거로 생각하고요. 당연히 시클리컬이 좋은 것들이 이제 국내에도 좋은 신호를 좀 준다고 보고 있고, 예.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뭐 상품 가격이라든지 농축산물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가격과 연동되는 그런 음식료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중국의 소비재들이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소재나 산업재, 일부 에너지 섹터 이런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좀 복잡하다면 중국에 혹시 직접을 투자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CSI 300이나 항생 지수처럼 좀 대형주가 포함된 지수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알려지고 묵직한 종목들도 볼만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좀 자세히 섹터별로 주신 힌트는 화학과 비철, 기계 같은 이제 경기 민감 섹터랑 농축산물의 네. 요즘 시세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음식료 관련주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과 그에 대한 투자 판단도 내려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뭐 중국 커버 10년 넘게 하면서 보면 중국 생산자 물가가 올라온다는 거는 어쨌건 세계 공장 역할하는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지수는 좀 단단했던 경향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국, 중국 다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2분기까지 어찌됐건 우상향 흐름을 가정하고 그 배경에 생산자 물가나 기업이익 상승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국내 중국 관련 굴뚝주들이죠. 뭐 시클리컬 이런 쪽이 좀 견디는 쪽의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나 성장 업종에 대해서 좀 변동성을 좀 저희가 예상은 좀 하고 있지만 중국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2월, 3월, 4월에 국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도 최근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저는 2분기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강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파른 강세 구간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달러 대비 강세 흐름을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흐름도 한국,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의 긴축이 제가 예상한 4월 이전에 이제 어떤 세게 나올 경우에 좀 더 이제 흐름이 좀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예. 펀더멘탈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중국의 수출이나 제조업 베이스로 갈 때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국내도 중국 예. 관련 수출주들이나 중국 관련 이런 소재나 산업재 또 반도체 이런 쪽은 우호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환율은 결국에 최근 보면 원화가 위엔화 따라가니까요. 이제 원화의 강세에도 점쳐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케돈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